자, 계속 공부합시다. 자, 이번 시간은 제4장 납세 의무자부터 봐보죠. 자, 세금의 과세 요건 하면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를 둘 수 있었죠. 자, 첫 번째는 납세 의무자. 자, 두 번째 과세 물건, 세 번째 과세 표준, 네 번째 세율이 나오죠. 그 과세 요건은 이제는 하나씩 한번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럼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자, 당연히 취득세 과세 물건,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게 취득세입니다. 당연하죠.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취득세인데, 이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사실상 취득자냐, 사실상 취득자냐. 자, 두 번째 가액으로 나옵니까? 교재 좀 합시다. 가액, 주체구조부 과점. 자, 가액을 증가시킨 자냐, 킨 자냐. 자, 이면 주체구조부 취득자냐, 자냐. 자, 과점 추주된 자냐. 땅땅땅땅 위에도 많습니다. 자, 뭐 시험은 이 네 의무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기본 틀로 제가 좀 확인하는 몇 가지 설명 좀 드리려고 틀 잡아놓은 건데, 그러면 보세요. 취득을 했는데 취득자인데 사실상이다. 그러면은 사실상은 관계법령,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 자,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등기를 쳐야 되겠죠? 아, 선박을 취득하면 선박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해야. 자, 그런데 자,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당연하지. 그런데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해서 등기 등록을 이행 X,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어떨 거냐 그 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아, 당연히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를 치면 당연히 취득한 자가 세금 내는 건 당연하겠지. 근데 부동산 등을 취득을 했는데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왔죠?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을 하면 취득으로 의무가 있게 된다. 그 등기는 그 다음 문제다. 그만 쉽게 말하면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을 하면 취득자, 매수자, 양수자 등이 취득으로 봐서 의무가 있게 된다. 단순하지만 시험에 참 잘 나온 지문이에요. 왜? 기본을 좀 많이 묻게 되는 지문인데, 우리가 취득을 하면 등기를 해야 되고 그걸 지금 통합됐다고 그랬어. 더 그래서 조심해. 지금은 취득과 등기라는 행위를 하나로 합쳐갖고 세금 부과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취득을 했는데 등기를 안 쳤어.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어. 그렇게 합쳐놨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집니까? 그러면 한쪽은 안 했잖아. 그럼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이 되면 취득으로 봐 의무가 있게. 누가? 취득자, 매수자, 산 사람이. 이게 사실상 취득자라고 한다. 다만 이 취득의 과세물건, 물건에 있어서 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이 있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을 저는 좀 잘난 척을 많이 해요. 차기항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의 조립, 주무리한 선박의 건조에 있어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보여. 자, 써서 자, 조립 등에 의해서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 만든 자동차를 이어받은 승계 취득. 있는데 차량 등의 조립에 한 취득에 있어서는 원시 취득은 조세 정책상 의무가 없고 승계 취득에 한하여 취득으로 봐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제조사에 있죠. H도 있고 K도 있고 H는 현, K는 기, S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 지금까 제조회사가 자동차를 지금까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죠? 완성차를 만들죠? 그럴 때는 없던 자동차를 조립해서 만들었잖아요. 그 원시 취득이야. 그때는 사실상 취득으로 의무가 없다. 그 말이요. 조세 정책상. 근데 이걸 이어받은 우리가 이어받잖아요. 소비자들이. 이어받은 승계죠. 그걸 대가를 주든 안 주든 간에 이어받은 취득에 한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아닙니다. 왜 이걸 언급하냐면 그럼 부동산도 승계 취득 하나의 의무가 있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땅 사갖고 집 지면, 땅 사고 건물 지면, 원시 취득이잖아, 안 그래요? 그럼 취득세 안 내냐? 내야 돼. 차기 항선. 그래서 저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또 밥 먹었지만은 이렇게 앞으로 연상을 시키면 돼요. 어떠냐면은 자동차 뭐 부평이라든가 이쪽에 조립 공장도 있죠. 완성차 공장도 있잖아요. 마지막 조립 라인의 마지막 생산 공장에 있는 생산 근로자가 마지막 조립에서 완성차가 되면은 원시 취득이잖아. 그러면 원시만 취득세를 부과하면요, 사실은요 마지막에 손 떨려갖고 조립 못해. 아이고 월급 받는데, 봉급 받는데, 아이 조립은 회사는 조립 오면 완성이 되면은 취득으로 세금 내야 되는데 그 정신 팔리다가 조립이 잘 안 돼. 막 손 떨려. 그래서 손 떨지 마라. 부과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차기 항선에 대해서는 손 떠니까 손 떨지 마라. 수선증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승계 취득에 한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걸 사실상 취득한다. 부동산은 원시 승계 다 의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액을 증가시킨 자라고 한번 준 이유가, 자, 가액이 증가하면, 가액하면은, 자, 지목 변경이라든가 개수 등이 있죠? 그러면 지목 변경에 대한 간주 취득이죠. 그러면 간주 취득인 경우에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증가물 취득으로 보아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상인이 증가시킨 자가 의무가 있게 됩니다. 간주 취득으로. 다음은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주체구조부는 건축물의 집니까? 주체구조부는 뼈대, 구조부, 주체, 몸통이 되는 기본적인 뼈대들을 말하거든요. 뭐냐면 기둥이 있어. 요 기둥, 건축 기둥 있죠? 보. 그래서 기둥이나 벽이나 보가 있거든요. 벽도 있고. 주체 구조부인데 그 구조 취득자, 이 외의자가 효용 가치가 있는 부대 설비를, 금고 등을 설치, 가설할 경우에 당연히 누가 가설하냐면 구조부 취득자 이 외의자가 가설을 했어. 설치했다. 그 말이. 가설한 경우라도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으로 보아. 그것도 구조부 이 이외자가 가설한 금고 등을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에서 실제 누가 가설했는데 이 외자가 가설했어요. 즉 이런 건축물에 구조부 취득자가 이런 기둥이나 벽이라든가 이런 취득자가 갑이야. 그런데 아래층이 뱅크 은행이야. 은행이 이 1층을 임대차 했어. 빌려서 각 은행들이 지점을 영업장을 그 영업장을 실제 사가지고는 영업장은 은행이 있지만 대부분 임대차 하는 거야. 그만 돈들 없어. 그 많은 영업장들 은행들 있잖아. 그 영업장들 전부 건물들 삽니까? 그 돈들 어디서 사? 얼마나 있다고? 임대차 하거든요. 우리 그럼 1층도 있잖아요. 국민은행 안 그래? 다 임대차 한 거예요. 국민 소유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B가 고객 편의를 위해서 C득이 설치도 해야 되고 옆에서 금고 설치해야 되고 안 그래요? 이 은행이 어떻습니까? 자, 금고등을 설치했다 그 말이에요. 금고를. 그럼 금고로 부대 설비로서 우리가 건축물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럼 누가 금고를 설치했어? 은행이 했지. 그죠? 은행이 금고 설치했지만 갑돌이 벽을 취득한 사람, 구조부를 취득한 사람이 이 금고도 벽하고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의무는 뱅크가 아니라 갑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지금 취득한 자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한 자가 의무가 있다면 당연히 취득자 의무가 있다면은 이런 경우를 둘 필요가 없는 거지. 안 그래요? 당연한 거니까. 취득세는 취득한 자가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취득한 자가 의무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걸 두는 이유가 뭐냐? 등기 등록을 이행을 해야 당연한 건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뜰 것이냐?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하면 당연히 취득한 자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외자가 은행 등이 임대차의 은행 등이 금고 등을 가설했다 그 말이야. 금고를 가설해 취득은 은행이지. 그럼 당연히 은행에 의무가 있다면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외자가 효용가치 있는 분을 가설한 경우라도 벽을 취득하는 기둥을 취득한 구조부 취득자가 벽에 가설된 금고 등도 함께 벽하고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가수 보아. 저도 보아 팬인데 왜 팬인지 아세요? 세법 강의하다 보면 보아가 많이 나오거든. 정말 반응도 안 해줘. 간주. 실제 취득은 갑이 안 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규정에 법에 유예자가 효용 가설한 경우라도 구조부 취득자가 벽하고 함께란 말이 의무자가 같이 있다는 게 아니라 가설한 그 벽에 가설한 근거도 벽을 취득한 자가 그 가설한 시설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으로 의무가 있지 가설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야. 가설한 자는 은행이니까. 기출문제 정답. 그런데 이 문장이 쭉쭉 경우가 나와야 되니까 문장도 길어 한 3줄 4줄이야. 문장 있다 보니까는 건축물 조작 등에 대해 효용가치는 쫙 나와 있다 보니까 씨알데기 없는 문장 읽고 있어. 결론을 못 찾아. 안 그래요? 그게 문장이 짧은 문장이에요 그게? 그 문장 암기하려고? 하나도 없어 암기할 거. 개념 이해지. 자, 그럼 이제는 과점 주주된 자. 과점 주주된 자는 주주 1인과 유한책임사원과 특선유자가 100분의 50 초과한 자라고 그랬죠? 그럼 100분의 50 초과한 자가
과점주주 된자인데, 그럼 과점주주 된자는 주식 지분 50% 초과한 경우잖아요. 초과한 자에 대해서 그래서 주식을 취득으로 50% 초과했어.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물건, 부동산 등 취득한 것으로 보아. 또 보아야. 가수 보아가 또 나와. 보아 안 나와요? 취득한 때에는 때를 보아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과점주주 된 때에는 취득세, 과세물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물을 부여하겠다 그 말이야. 주식은 물건이 아닌데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실제 취득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취득세를 부여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점주주 된자로서 간주 취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그런데 이 과점주주도 회사 설립 시냐 설립 후냐. 자, 당연히 회사 설립 시 과점주주 된 때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의무가 없다 그 말. 취득해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론 시험에 잘 나오지. 그래서 저는 이 시가 핵심 단어야. 시. 회사 법인 설립 시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저는 이 시는 때시자잖아요. 시점이니까 설립 시점. 저는 때시자나 볼시자나 시는 똑같잖아. 그래서 만약에 과점주주에 대한 규정이 나오면 눈 크게 뜨고 봐라 그 말이에요. 눈 크게 뜨고 봐야 시가 보이니까. 눈 크게 뜨고 봐야 시가 보이니까. 그럼 회사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 된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시험 어떻게 나오세요? 회사 설립 시 과점 되는 때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틀린 거고. 지금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옳은 지문이고. 또는 회사 설립 시 과점에 해당된 때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가 없다 그 말. 있다 하면 틀린 거고. 취득해야 의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한번 자 주식 취득 과점이 됐을 때 자체 취득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 설립시는 의무가 없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트를 한번 확인해 봤다. 자, 이제 두 번째 물건인 요건인 과세 물건 봐보세요. 과세 대상은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물로서 과세 물건이나 과세 객체나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물을 말하는데 그 부과하는 대상이 뭐냐, 물건이 뭐냐, 당하는 게 뭐냐 그 말이. 그럴 때 이 과세 대상 하면은요 숫자가 13이에요. 13. 13가지 물건이 패턴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13가지. 13가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점도 잘 찍어. 그것도 옆으로 그냥 내려갔다가 옆으로. 자, 13가지에. 자, 영어에서 살폈어요. 부동산 시작을 했어. 자,
선박이 있습니다. 선박, 광어꽃, 어꽃,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골프, 해영권, 승마 해영권, 컨도미니엄 해영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 해영권, 요트 해영권, 해영권. 자, 13가지. 자, 그래서 앞에 한 자식을 따서 13단을 만든다. 13단을. 그래서 4자 구분하고 4자 구분하고 5자. 그래서 부선, 광어, 차기, 입항, 골승, 권종료. 순서 아닙니다. 제가 법에는 약간 배열이 좀 틀려. 순서 한 13가지 물건만 알면 되는 거. 좀 암기틀을 잡아드리려고 제가 순서 바꾼 거예요. 현상에서. 그래서 부선, 광어. 부선은 큰 배가 접안이 안 되면 적은 배가 떠. 부선, 선박, 선가고, 부동산 다 하니까. 부선. 광어, 횟감이죠. 광어. 광어를, 부선은 배가 차기 다음에 건서 못 도는 게 차기야. 배는 입항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다림으로 인한 병이 생겨. 그게 골승콘종이야. 그 병명이 골승콘종인데 골승콘종이 요다 그 말이야. 그래서 부선광어, 차기입항, 골승콘종 꼭 마지막에는 요 빠뜨리지 마라. 2014년도에 추가된 거니까. 2013년도까지는 물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걸승건정요. 그래서 뭐 부동산이 뭐냐, 토지 및 건축에서 다 영어에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13가지 물건, 이 물건 위에 취득해봤자 취득세 의무 없습니다. 물건 자체가 안 되니까. 자, 다음 이제 과세 표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재산세는 과세 표준한 세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냐 수량이냐. 그럴 때 취득세 과표는 가액으로 결정이 되지 수량으로 결정될 경우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그래서 취득세는 종가세 체계로만 되어 있다. 종가세 체계로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 겁니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연부 취득인 경우, 연부 취득인 경우에는 연부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연부 금액. 자, 그래서 과표 결정의 틀을 다 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한 경우는 연부 금액으로 합니다. 연부 또 나오네요. 연부는 연부 취득 시기도 연부금 지급일 사실상 과표도 연부금액. 이런 걸 더 뭐 기본서 볼 때도 설명이 더 있어요. 뭐 연부금액에는 계약보증금 포함하냐 안 하냐. 연부금 매해 사실상 지급한 금액 말하거든요. 거기에 계약보증금도 포함이 돼. 이것도 기출문제야. 이런 건 좀 더 앞으로 들어갈 내용들이니까 큰 틀의 의미를 좀 잡는 거죠. 이렇게 과표는, 취득세 과표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 취득한 거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끝. 그런데
그 취득 당시 가액 맞습니다. 연부치는 연부 금액 맞습니다. 그런데 과표를 결정을 할 때 취득 당시 가액으로만 과표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취득 당시 금액을 모르겠다. 애매하다. 신고하면서도 기주도 안 해버리고 그러면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없잖아. 그럼 뭘로 부과하겠어? 뭐 기초가 있어야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표 결정에 틀 잡는 거예요. 그 과표의 당시 가액을 과표로 하는데 그 과표 결정에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자, 원칙이 신고 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신고 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 자, 그러면은 칠판 보세요. 원칙 썼죠. 그러면은 다음은 외외 없는 원칙은 없다. 그 원칙을 썼다는 것은 외외가 나오겠다. 시가 표준액 이라고 하는 자 외외가 있다.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외외가 있다. 서출이 과표 결정은 원칙 신고가액 외외 시가 표준액에 특례가 있다. 특례는 특별하게 적용할 경우 특례가 있는데 특례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표로 하는 특례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 설명은 조금 더 할 테지만은 뭐 본 공부를 할 때, 기본 공부를 할 때, 기본서를 할 때도 100% 숙제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표 결정에 원칙 신고가액 신, 외외 시가 표준액 시, 특례 사실상 취득가액 사. 자,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역시 케이스 나와서 이런 경우는 신고가액으로, 이런 경우는 시가 표준으로, 이 경우는 사실상 그걸 구분하고 있냐 없냐. 잘 케이스를 잘 알고 있냐 없냐. 그런 게 시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표 결정에 들은 신고가액 신, 시가 표준액 시, 사실상 취득가격 써. 그래서 신시사. 신시사, 신시사. 꼭 이렇게 틀 잡아야 돼. 근데 이렇게 잡아놓으면 좀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신시사하지 말고 조금 강하게 가장 핵심은 사야. 가장 시험적으로 중요한 게 이거야. 이걸 강하게 언지시키기 위해서 취득세 과표 결정에 틀은 신시사. 뭐라고요? 싸가 아니라 쏴. 이렇게 딱 틀을 잡아놔야 신으로 하는지 시로 하는지 쏴로 하는지 이 틀을 잡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원칙인 신고가액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자가 신고가액의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신고가액의 가액의 의미가 취득 당시 가액이다. 그 말이. 자, 요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세는 신고 납부할 지방세거든요. 의무자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를 해야 돼.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자가 신고가액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다. 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일단 지금 시간에 이거 생각할 게 아니니까 다음 둡시다. 왜? 왼쪽 하단에 2번에 주택법 나오잖아요. 정말 중요한 규정이에요. 주택법, 주택거래 신고지요. 그건 잠깐 좀 아껴놓고 막 지금부터 덧붙이면 힘드니까.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가액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다. 그럼 자, 외가 시가 표준액이 있는데 먼저 그러면 이 시가 표준액이 뭐냐? 표준금액이잖아. 시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가격이에요. 시장가격. 줄여 시가. 그러면 시장가격 표준금액이잖아. 원래 시장가격은 누가 사고 팔던 형성된 가격 아니야, 안 그래? 근데 시장가격이 A시장, B시장 똑같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집 근방에 있는 시장 가서 물품을 사나, 콩나물을 사나, 아니면 옆집부터 걸어가서 다른 시장에 콩나물을 사나, 가격이 똑같습니까? 아, 틀리지. 안 그랬어요? 그러면은 화성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도 있고, 서울에 있는 취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여기 화성에 있는 부동산 시장 가격하고 서울의 부동산 시장 가격이 똑같습니까? 시장이 틀리는데? 이러니까 어느 시장도 틀리니까 그 시장 형성된 가격에 표준금액, 스탠다드. 표준금액을 두겠다. 그 말이에요. 그 표준금액을 어디에서? 법에서. 시가 표준액이란 실제로 거래된 금액이 아니라 표준된 금액을 시장 형성된 가격에 준하는 표준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정한 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정말 힘든 용어 중에 하나가 힘든 게 뭐냐면 시가 표준액 말이야. 또 우리가 왜 그러냐면 소득세 공부할 때 기준시가가 나오거든요. 기준시가. 그럼 봐보세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구분 비교되는 게 뭐냐면 기준시가거든요. 역시 시가잖아. 시가 안 그래요? 시장 형성된 가격이잖아요. 시장 가격. 형성이 뭐예요? 기준을 만들었잖아. 그러면은 시장 형성되는 표준금액이잖아. 시장 형성되는 기준금액이잖아. 그럼 표준금액이든 기준금액은 거래 당사자가 만들겠습니까? 법에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세금을 적용하려고 세금 과표에 기준된 금액 만들려고. 실제로 주고받는 금액들이 있을 텐데 사고팔 금액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금액이 있지만은 법에 의해서 줍니까? 그런 거둬낼 수 있는 금액의 기준금액, 표준금액을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산가격을 기준시가라고 그래.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산가액. 파는 자산이 있으니까 이걸 양도자산이라고 그래. 그 양도자산의 자산가격을 기준시가라고 한다. 그런데 저는 뭐 정한 자산가격, 결정한 가액 이것도 중시하지만 뭐 지방세법이냐 소득세법이냐 그걸 구분도 요하지도 않아. 법으로. 시가 표준액이든 기준시가든 다 법으로 정한 금액, 법으로 결정한 금액, 법에 의한 금액, 법에 의한 금액. 지금은 조금 약발이 좀 떨어지지만요. 약발 떨어지지만 그래도 조금만 기억했어요. 약발 떨어지지만 과거에는요.
정말 중시했던 겁니다. 사고 팔 때, 우리 부동산 사고 팔죠? 부동산 사고 팔 때 99.99% 다 이것으로 취득세 냈고 이것으로 양도세 계산했었어. 옛날에는 once upon a time 시대가 엄청 변해왔어.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제 청문회를 하다 보면 과거의 관행으로 했는데 왜 다운이냐? 왜 이게 허위냐? 관행을 했었다. 아, 근데 공직자가 관행대로 일반 서민들 공직 큰일 할 사람들이 우리 법인하고 똑같게 하면은 되겠냐 그 말이요. 그게 도덕성이 문제가 있는 거지. 나쁜 건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 관행을 했으니까. 맞아요. 뭐 큰일 할 사람들은 처음 조심했어야지. 그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큰일을 못해. 왜? 처음부터 그냥 안 했기 때문에. 큰일 하고 싶어도 못해. 워낙 재직이 많아가지고. 제가 만약에 그런 일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청문회장에 어떤 후보자 돼가지고 청문회장 갈 일이 있다. 제 스스로 안 갈 거야. 제가 워낙 구린 게 많아가지고. 아, 여야 의원들이 그 꼬투리를 엄청 잡으려고 할 텐데. 그런데 이번에 공정위원회 위원장은 참, 사람은 털은 뭔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디야. 여야 의원들이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털 게 없는 거야. 우리 공정위원회 후보자 공정. 저희 드물었어요. 최근에 뭐 이런 거 청문회장에서 후보자 청문회하는데 그러니까 뭐요? 다 칭찬만 하는 거야. 여야가 다. 항상 한쪽이면 한쪽이 여야가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칩니까? 참, 그 별 4개짜리는 아마 그만둬야 돼. 응? 아니, 우리 이제 재난안전처가 새로 신설됐잖아요. 초대해 줍니까? 장인데, 초대장 아무튼, 안전을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응? 에이, 그 말라면 그런 이야기 하면 또 짜증나니까. 그런데 정말, 그래서, 공정거래 위원장, 정말 여야가 누구나 털 게 없는 거야. 뭐, 재산 내역, 뭐, 정가역, 뭐, 전부 그동안 했다.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렸지만은, 그러니까, 얼른 그 위원장을 하면서의 업무를 제대로 능력이 있는, 그걸 검증하는 게 사실 그게 목적이잖아요. 원래 청문하는 것도, 청문하는 것도 그 후보자로 적격이 되는지, 업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데 그게 변질돼가 너무나 시장털기잖아. 응? 그 말만 붙이면 좋지. 도덕성. 참 드물더라고요, 그게.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한 금액의 틀을 좀 잡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시가 표준액을 법으로 결정한 가액을 딱 규정했어. 거래가 되면은 항상 이게 적용한 게 아니야. 원칙이 있잖아. 그런데 외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을 할 경우가 있다. 그 말이. 또 경우. 어떤 경우냐. 가장 기본이 취득 신고 안 했어. 신고는 했는데 신고가의 표시를 안 했어. 즉 신고 또는 신고가의 표시가 없을 때, 여러분, 아니 신고를 안 하면 당연히 이게 없을 거고, 신고를 했지만 또 이걸 표시를 안 하면은 이게 없겠지. 그럼 세금의 기초를 뭘 넣을 거예요? 기초가 되는 것을. 그럴 때는 그래 그럼 좋다. 법으로 결정한 가액으로 하겠다.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가 무서워. 그런데,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참 말이 좀 정말 좋은 말입니다.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 이것도 이제 영어적으로 적을 때나 미달할 때, 미달 적을 때. 자, 그럼 봐보세요. 신고가액 원칙이잖아. 시가 표준액 예외잖아. 그죠? 그러면 원칙인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가액으로서 신고를 했어. 신고가액이. 그런데 법으로 결정한 가액인 시가 표준액보다 이게 적어. 적을 때는 이거 싫어. 이걸 하라 그 말이요.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반대로 신고가의 시가 표준액 더 많을 때 초과할 때 있겠죠. 초과할 때는 그대로 가라 그 말이요. 외외가 되는 것은 신고가의 시가는 적을 때예요. 그래서 이 규정을 시험에서도 이렇게 문장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 응용도 돼. 그 응용이 뭐냐면 신고가액 예를 들어서 100원이야. 근데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90원이야. 신고 예를 들어서 100원이야. 이게 만약에 120원이야. 그러면 외외가 되는 것은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 금액보다 적을 때는 120원을 과표로 했다 그 말이. 이게 예외야. 그러면은 신고 100원인데 시가는 90원이야. 그럼 미달이 아니라 오히려 초과죠. 이럴 때는 원칙 그대로 가는 겨. 원칙 그대로. 90원이 아니라. 그러면은 100원과 90원을 비교하는 거지. 100원과 120원을 비교하는 거지. 원칙하고 A를 비교하는 거지. 금액 비교를 통해서 큰 금액이 되는 거지. 맥시멈. 그래서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그 말이야. 큰 금액. 신고를 했으니 이 금액이 있으니까. 만약에 시가 표시를 안 했으면 없으니까 필요 없는 거야. 신고 있다는 건 가액이 신고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신고가액과 시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게 응용지문이에요. 큰 금액을 둔 이유는 뭐냐? 저는 이걸 더 많이 강조하는데, 그래야 신고가액이 미달할 때, 적을 때 시가 표준액이지, 클 때는 그래 신고가액이 되는 거예요. 비교해서 큰 게 되니까. 그래서 신하고 시는 원칙 예외는 비교해서 큰 금액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시가 표준액을 법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부동산 등을 증여, 무상으로 받았어. 취득했어. 그러면은 증여로 받으면 상대방 돈 준 게 없잖아. 그럼 취득 당시 금액 자체를 몰라. 없어. 준 금액이 있어야지. 산 금액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 취득 가격은 당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이지. 증여로 받으면은 무상이니까 준 게 없잖아. 그럼 이게 있을 수가 없지, 이게. 당시 가격 안 그래요? 그래서 증여 등으로 무상 취득하면 시가 표준액이 과표가 되는 겁니다. 실제 지금 그래요. 여러분 집 증여 받아보세요. 땅 증여 받잖아요. 상속 받잖아요. 시가 표준액으로 부과를 해.
법으로 어쩔 수 없어요. 신고가액 당시가액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가 표준액에 이건 또 한 번 확인하겠지만은 저는 핵심은 이 두 번째. 비교해서 큰 금액의 의미. 자, 그래서 원칙과 외외가 됐다. 자, 그럼 이제 취득 가격. 이 취득 가격은 요 당시 가액하고 똑같아. 똑같아. 그런데 앞에 사실을 붙여가지고 구분하려는 거예요. 특례로서. 그래서 신시싸, 싸를 그래서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는 경우는 외외 시가 표준액 규정이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에 의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시가 표준액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가를 하라 그 말이. 뭐에 관계없이 시가 표준액 법으로 결정한 가액에 관계없이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과표로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취득 가격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이 되든 초과하든 그런 고민하지 말고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과표를 결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특례다. 특례로서는 뭐냐? 특별하게 적용한 경우. 그러면은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무관, 제가 관계없이 무관하게 좀 영어 좀 쓴 게 아니라 한자표로 좀 써왔으면 잘난 척 하려고. 관계없이는 내자 쓰면 좀 팔이 아프니까 그냥 무관, 관계없이. 자, 그렇다면은 사실상 어떤 경우냐? 또 경우가 국, 수, 판, 법, 공에. 자, 오늘 취득시기 할 때 국수, 판복, 공 들어봤어요? 여기에 과표 결정에는 하나가 더 붙어서 이제 법률명이 좀 바뀌죠? 원래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거래에 관한 법률이죠? 원래 중개사법이. 그걸 어떻게 법률 바뀌죠?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이잖아. 원래 기본 현 법률이.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안 바뀌어요? 명칭이? 아직 안 들어봤구나. 그래서 중개사법도 약간 아직 개정이 되던데. 아니, 부분 개정도 있고, 명칭도 바뀐 것 같던데. 알았어. 그럼 현행으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인중개사법 그러잖아. 또는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중개사법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인 경우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표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집 사고 땅 살 때 중개사법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서 검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이루어질 경우는 법으로 샀던 집에 땅에 시가표는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그 취득가격 그 자체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특례로. 그래서 중개사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중개사법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는 겁니다. 뭐에 관계없이? 시가편에 관계없이. 그래서 업법, 중개사법.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일본으로 가서 원칙인 신고가액에 있어서 주택법,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민법이나 공법이나 중개사법이나 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나오고 주택거래 신고를 구분할 거예요. 정말 앞으로 공부할 거 구분해서 공부할 거예요. 구분 잘해야 되고 특히 업법서는 공부 더 잘해야 돼. 왜? 신고 대상물 벌칙 등이 틀리니까. 그리고 신고 기한도 틀리고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주택 거래 신고 구분해야 돼요. 제가 이걸 언급했냐면 세법 공부할 때도 특히 취득세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의미하면은 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야. 그러면 주택 거래 신고는 주택에 따른 주택 거래 신고적을 주택법 주택. 아니 공인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는 법률이잖아. 그게 부동산. 부동산. 그래서 주택 거래는 주택법,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사법. 다른 구분에 따라서 과표 결정도 중개사법은 특례야. 내 주택법에 따른 중개는 원칙이 돼. 원칙. 그래서 이해는 나중이고 틀 잡을 때 주택법은 원칙이 들어가고, 그죠? 중개사법은 특례에 들어간다. 이런 구분이 중요해. 그럼 다시 한번 어떤 차이가 있냐? 원칙은 외하고 비교해야지. 이거 비교해야지. 그럼 주택법의 주택거래 신고적의 신고가액은 시가편액을 비교해야지. 그래서 큰 걸 따져야지. 그런데 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특례니까 그 검증이 이루어진 가격은 시가편에 관계없이 이거야. 엄청 차이가 있지. 그럼 교수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 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구분하면 안 됩니까? 그거 민법이나 공법이나 중개사법 시간에 더 구분하라 그 말이에요. 아, 제가 대상물 신고기한 벌칙도 다 표로 만들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제 시간 그거 하다 보면 원래 제 세법을 시간이 부족해. 그럼 그 과목 써라 그 말. 저는 분명 제가 왜 민법약이었고 만약에 업법약이었고 공법약에서 그 과목서 나오니까 가장 핵심된 과목은 업법이야. 중개사법. 하지만 공법이나 민법서 다 연관이 돼 있어. 그래서 활용을 잘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법 시간에도 당연히 이런 말을 쓴 여담은 이럽니다. 왜 중개사법 공법을 할 때 주택거래 신고하고 부동산 거래 구분을 하거든요. 만들어서 구분 잘해. 차이점이 있으니까. 세법 시간을 왜 구분 안 하냐 그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그래놓고 한단 말이에요. 혼동된다고 그랬어. 헷갈리는데요. 아, 왜 업법 시간에는 구분하면서 왜 세법 시간은 구분 안 해? 아, 구분해야지. 안 그랬어요? 뭐해?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가 표준이 예외라는 법으로 정한 금액하고 금액에 영향이 있냐 없냐. 주택법은 이걸 따져봐야 돼. 그런데 업법은 이거 안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시험에서 그런 거야. 시험에서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그 말은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냐 아니면 관계없이 주택법의 규정이냐 업법의 규정이냐 똑같은 문장이 나와도 옳은 질문이 될 수 있고 틀린 질문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주택법의 주택거래 신고제에서는 그 신고가의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 표준액이 돼. 그러나 중개사법에 따른 검이루어진 가격은 시가변은 적을 때도 사실상 취득가격이 돼. 시가변이 아니야. 이런 걸 지금 인문이지만은 틀 잡아서 해주시면 또 과표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왜? 원시 취득도 있고 간주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가점주수도 있고 특수한경우는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다 앞으로 정리할 거예요. 인문서는 없어 그런 내용도. 그런 거 들어가면 기본 수업이지. 지금 몸풀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표 결정이 제가 주택법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많이 공부할 테니까 취득세 과표는 가액으로 결정하는데 무슨 신시성 이런 게 구분되는구나. 그것만 염두에 놔도 앞으로 공부할 때 왜 탁 틀을 잡혀놓으니까 처음에 틀을 잡아놓으면 혼돈 안 하거든요. 이제 쉬었다 하면 세일부터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합시다.